느려진 핸드폰 바꿔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스마트폰 빨라지는 방법은 한 번쯤 다 해보시고 새로 살지 말지 결정하셔야겠죠. 몇 가지 방법만 해봐도 핸드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 오래 사용하신 분도, 새로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알아두면 스마트폰 빠르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팁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앱들을 사용하다가 끄죠. 그 다음 다시 열어서 또 사용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버튼을 눌러서 끈 줄 알았던 앱은 사실 꺼진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홈 버튼 옆에 있는 이 줄 3개를 눌러보시면 지금껏 사용한 앱이 이렇게 켜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앱도 4개가 있고요. 이런 앱도 눌러보시면 마지막 사용한 화면으로 바로 켜지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는 것도 모르고 내 핸드폰은 왜 이렇게 느리지? 왜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사라지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땐 여기 보이는 모두 닫기를 눌러서 한 번씩 전부 닫아주셔야 해요. 만약 이 중에서 선택해서 닫고 싶다면 손가락을 대고 위로 휙 올려주시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만 해도 훨씬 쾌적하게 핸드폰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핸드폰이 빨라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열어보는 앱이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엔 유튜브 아니면 카카오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메모리를 정리할 때 카카오톡은 정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카톡을 열고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전체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서 앱 관리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앱 관리 도구에 저장 공간 관리라고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현재 카카오톡에 저장되어 있는 캐시 데이터 그래프가 보입니다. 저는 동영상이 정말 많네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전부 삭제되는데요. 지금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이걸 누르게 되면 백업하지 않는 데이터가 지워졌을 때 다시 복원할 수 없습니다. 백업을 해두시면 따로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삭제되더라도 되살릴 수가 있는데요. 백업 안 해보신 분들 정말 많죠? 뒤로 가기를 2번 누르시면 채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대화나 미디어를 백업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대화 백업은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바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눴던 대화 내용은 사라지지 않고 저장이 되죠. 하지만 대화 미디어 백업하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톡서랍을 구독하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만약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주고받는 편이고 모두 보관하고 싶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으로 모든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택사항이고요. 영상이나 사진이 많지 않고 대화 중에 하나씩 저장을 해두셨다면 굳이 톡서랍은 안 쓰셔도 되겠죠. 그럴 땐 대화 백업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백업이 됐으면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서 앱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 관리를 누르고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엔 거의 11GB가 확보가 되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채팅방이 있는데요. 채팅방 데이터도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톡방 같은 경우엔 용량을 꽤 차지하고요. 저는 나와의 채팅에 올려놓은 사진이나 영상이 많습니다. 올렸던 건 한 번 쓰고 다시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미디어 데이터 전체 삭제를 누르면 됩니다. 핸드폰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바탕화면으로 나와주세요. 그 다음 몇 가지 설정을 더 할 건데요. 손가락을 화면 위에 대고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림창이 나오죠.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디바이스 케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고 적혀 있을 거고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좋아요라고 적혀 있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최적화를 했죠. 이건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완벽 케어로 바뀌고요.
사용하지 않은 앱 22개를 초절전 상태로 전환했다고 뜨네요. 그리고 밑을 보시면 배터리가 있죠. 이걸 눌러볼게요.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보이는 배터리 보호를 체크해 두시면 충전을 85%까지만 하도록 해서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앱은 절전 상태로 전환해서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절전 상태 앱, 초절전 상태 앱이 있는데요. 초절전 상태 앱을 눌러보시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앱들이 보이죠. 그래서 핸드폰이 이 앱들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앱들은 아예 삭제해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뒤로 가기를 눌러서 저장 공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밑을 보시면 휴지통에도 10GB나 데이터가 쌓여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 앱도 차지하는 용량이 14GB나 됩니다. 중복 파일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비워주셔야 합니다. 이것들만 합쳐도 벌써 전체 용량의 1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지통을 눌러서 내 파일에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점 3개를 누르고 비우기를 합니다. 삭제를 누르고요. 뒤로 가기를 눌러보시면 저장 공간이 늘어났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앱을 눌러주세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내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앱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목록을 보시고 선택을 해서 바로 삭제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선택을 하고 앱 삭제를 하면 핸드폰에서 앱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요. 메모리를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 중이 아닌데도 핸드폰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앱들이 보입니다. 지금 정리를 누르면 또 1.5GB의 메모리가 확보됩니다. 이건 앱이 삭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동 최적화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는데요. 구독자님들도 핸드폰 구입하시고 나서 한 번도 전원을 끈 적이 없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핸드폰은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새벽 시간 같은 때에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밑에 보시면 요일과 시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월요일 오전 3시로 해놨는데요. 이것도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핸드폰 상태가 훨씬 좋아집니다. 만약 핸드폰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셨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요. 꼭 전부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느려서 못 쓰겠다 하시면 때가 된 것이고요. 핸드폰을 새로 사신 분들도 수시로 정리하고 관리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백준사였습니다.